자, 오늘 이 퀴즈 낸 부분 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뭐 요 나와 있는 슬라이드 요것만 보고서는 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내용으로 간단히 발표하면 돼요. 뭐 전체를 다 해도 좋고 어느 일정 부분 하나에만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질문사항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해도 좋아요. 난 이거에 대한 의미 있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자. 뭐 질문해도 내가 답변해 주는 건 거의 없고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해결하라. 검색을 하고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겨난 의문들 어 뭐야 콘텐츠 쓰면서 질의응답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써야 돼요. 콘텐츠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묻고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질문하는 거. 그래서 콘텐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내용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문, 내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풀리지 않았던 거는 같이 모였을 때 한번 또 이런 걸 질문해도 괜찮고 그렇죠. 자, 누가 한번 발표를 좀 하실까요? 자, 도와주세요. 예, 나와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안 보고 이것만 보고 해야죠.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본인 자료를 못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이런 거지. 항상 그랬잖아요. 한 시간에도 여러분들 뭐 발표하라고 하면은 바로 외워서 바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문 전체 주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나눠보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여기도 내가 생각나는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되겠어요. 예. 저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네 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가 있는데요. 원기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 활동을 근본적으로 주체하는 아주 중요한 기입니다. 우리 심금을 울리는 네, 그런 검은 것 같은 기고요. 그리고 밑에 종기 맞나요? 한자로 올려서 네, 종기는 어, 우리가 종기가 났어 할 때 그런 종기가 아니라요. 심장에서 이제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할 때 그렇게 이용하는 기라고 알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누가 읽어볼까요? 연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영을 써서 그런 연기라고 하는데요. 뭐의 영자요? 영혼의 영 아닌가요? 영혼의 영이요? 네. 미안하지만 땡인데요. 땡이에요, 땡. 그럼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영자가 무엇을 말하는 영일까? 예? 그런 깊은 예. 뜻이, 네, 영이할 그렇죠. 예. 영입니다. 네, 이것은 여기까지 제가 외운 거고요. 저기, 답변하신 분이 이제, 네, 발표로. 네. 촬영하겠어요? 거부하는데요? 예은이. 이렇게 그냥 떠넘기네요. 연기는 영양과 관련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길을 말하고, 위기는 그 외부 방어 작용을 하는 길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기? 5번 이 정기라는 말이 아니죠? 음, 그냥 읽으시면 되죠? 장부의 기와 경락의 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네. 또 다른 분이 또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 아시는 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목 그대로예요. 제목 그대로. 장부이기 하면은 장부에 있는 기운들, 경락이 하면 경락에 있는 길, 그걸 말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기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원이 되는 이런 기를 갖다가 원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뭐 용어들이 이렇게 원기라는 용어를
옛날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 일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 이거 갖다가 원기라고 한다라고 봐주면 되고, 종기, 연기,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먹고서는 음식물을 먹어서 그 먹은 음식물들이 어찌됐건 소화되고 하면서 이런 기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호흡에서 생기는 호흡의 기운과 음식물에 나왔던 영양물질에 기가 모여가지고 종기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폐에서 그런 호흡하는 기운과 폐로 올라온 영양물질이 합해가지고 종기라는 것이 된다라고 했고, 연기라는 것은 그 종기로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영양물질이 또 전신을 움직이면서 전신 곳곳에 영양물질을 직접 공급해주는 그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기운을 갖다 전달시켜주는 이런 기운을 연기라고 한다라고 해서 주로 그 혈관을 통해서 많이 움직인다. 혈관처럼 전신을 갖다 움직이면서 영양 물질을 공급해준다. 라는 이런 식으로 봤고, 위기라는 것은 이 위자가 무슨 위자인가를 보여야 되겠죠. 영자는 무슨 영자고 위자는 무슨 위자인가 보면은 이 위자가 무슨 위자라는 것이 나오야 쉽게 풀리겠죠. 위자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위자인가. 모르는 글자는 음가운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할 필요가 있겠죠. 음가운을 찾으셔야 돼요. 안 찾아요? 찾으라는데. 자, 무슨 위자죠? 무슨 위자인가 찾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자, 위자 무슨 위자예요? 예? 지킬 위? 예. 지킨다, 그, 포위한다. 흔히 말하는 방위,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위자가 되죠. 그러니까 뜻 그대로 지키는 거, 내 몸을 지키는 거. 아까 연기라는 것은 내 몸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움직이면서 영양물질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 조직으로 따지면은 뭐 내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처럼 그런 쪽에서 이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 위기라는 것은 국방부나 이런 데 해당되겠죠.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이런 기운하는 것이 위기이다. 라고 해서 이 종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 기타로 봤을 때 장구마다도 각각 기운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경락에도 이런 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부기와 경락기라는 식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을 했죠.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뭐 의문사항이나 질문할 거 있을까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한의학 공부하면서 단순 암기는 별로 없어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옛날 사람들도 어떤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고민해가지고 이 자연 철학이 나오고, 한의학이란 것들도 그 자연 철학이 바탕으로 한의학이 발전되는 이런 부분이 있던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때 그 설명을 무조건 암기한다. 이게 아니라 암기보다도 그 내용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용어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생각해 볼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아까도 뭐, 시와 견, 같은 거면서도 달리 이렇게 활용되는 것처럼, 이 한의학에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하는 어떤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나오고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빨리 외워야 되겠다. 뭐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순 암기죠. 근데 단순 암기라는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암기가 많이 없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야기할 거 있어요? 질문이나. 예. 없어요? 이야기할 것처럼 해서 뭐 한번 뭐 질문이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기회 종류 관련돼서 생각해내기 쉽진 않죠.
그래서 생각이 쉽진 않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고민해서 뭐 한두 번 고민한다고 쉽게 뭐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계속 오랫동안 고민하고 한 1, 2년 고민해야 겨우 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단순하기보다는 단순하게 다 이거 시험 문제 나니까 원기는 뭐고 종기는 뭐고 위기는 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기라고 했는데 그럼 원기가 뭐 어떤 부분을 갖다 원기를 했느냐. 또 원기가 이 원자 말고 으뜸 원자 말고 그는 원자로 써서 또 원기라는 게 있기도 하고 뭐 전기라는 것도 이야기되고 하는 기라는 것들이 이야기되는데 왜 여기서 하필이면 요 네 가지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으뜸 원자하고 그는 원자가 그 원자를 쓰기도 하는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의문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뭐 결론은 거의 비슷하다. 왜뜨문자나 근원자나 거의 비슷한 것이다. 라고 답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할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던 이 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 좀 누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앞부분. 기 종류에 대해서 대략 언급이 됐으니까 기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 누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웃기지 말고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박수 크게 쳐주세요. 일단 기는 우주와 인간의 그런 근원이 되는 물질이고요. 저는 기의 그냥 생리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추진 기능이 있고 그게 그건 나도 못 외우니까 열어줄게요. 네네 추진 기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 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저기 사진 찍지 마시고 네. 여기 잘 써 있듯이 생장 발육이랑 생식 기능을 격발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요. 이게 좀 부족하게 된다면 성장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음, 뭔가 인체를 동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난 작용인데요. 후. 온후 네. 작용인데요. 어, 몸에 있는 장기나 그런 기와 아니, 혈이나 진액 같은 것들을 좀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방어 작용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에 대해서 기가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섭 작용으로는 혈이나 진액 같은 것들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줘서 얘가 언제 얼마나 배출할지, 배출 시기나 배출 양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화작용은 어떻게 영양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기가 몸에서 어떻게 뭐 기가 들어와서 순환하는 것들을 좀 각 장부로 보내주고 그런 영양을 보내주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주세요. 예, 기의 작용에 대해서, 기 생리 기능에서 기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죠. 기는 이런 작용들을 하더라. 딱 이게 정답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써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 생리학을 이 교재를 쓰는 사람들마다 용어가 다 달라져요. 어떤 데는 뭐 추동이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역동적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서 용어들은 어떤 사람이 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교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쓰는 내용들을 쓰고 그걸 갖다가 우리 한약기초라는 한약계론 교재 그것도 그 책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용어 통일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나도 생략 교재 쓰고 뭐 저 친구도 생략 교재 쓰고 각각 자기가 내가 쓴 책으로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쓰다 보니까 뭐 자율성은 좋은데 어떤 이런 이 통일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기의 생리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옛날 문서들 다 종합하고 해보니까 이런 5가지 정도로 기능을 구분하면은 좀 더 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방어작용에 해당되는 기가 기의 종류에서 어떤 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방어작용하는 것은 원기, 종기, 영기, 위기 중에서 어떤 기가 이 방어작용을 더 담당할까? 네,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네, 그 중에서 위기가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어작용, 방위작용이니까 위기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추동이나 온우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 자,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사람 체온 36.5도죠. 자연과학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말할 때 사람이 36.5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뭐 대뇌 뭐 체온 중추를 자극해서 뭐 체온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대뇌의 기능 말고 또 뭐가 있어야 사람이 체온이 36.5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사람 체온이 36.5도가 되는 이유. 왜 36.5도까지 돼야 되느냐? 사람 열을 만들려면 그만큼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온도가 낮아서 거의 뭐 뱀처럼 이 저온동물이다 하면은 먹는 것도 훨씬 줄어들고 할 텐데 왜 36.5도를 만들었을까? 36.5도가 나오게 되는 어떤 기전이 무엇일까?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한의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36.5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적용이 온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작용이니까 36.5도를 만드는데 그럼 어떤 기전에 의해서 36.5도가 만들어지게 될까?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왜 36.5도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36.5도는 열을 만들어내느냐? 자, 모르면 검색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한약결은 GPT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36.5도라는 열을 만들어지게 되는 기전. 보통 뭐, 이제 뭐 대뇌에서 이렇게 만든 뭐 대뇌에서 뭐 체온 조절 중추인가 뭔가 이거 자극해서 뭐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자연의 공기, 그다음 먹는 음식물 이 2가지에 의해서 36.5도라는 열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음식물에 의해서 먹었던 음식물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거쳐가면서 열을 발생한다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36.5도라는 열이 나오게 되는 기전. 다음 시간 저 퀴즈 그거 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 어떤 게 됐든가 퀴즈의 답변 그거로 쓰세요. 자, 사람이 36.5도의 열을 만들게 되는 기전. 뇌의 끈을 빼고 음식물이 어떻게 해서 36.5도란 열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 한번 검토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능할 것 같죠? 자연과학, 이게 생물학 배웠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죠. 안 되나요? 생물 배웠을 때 아마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100%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도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생각할 필요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한의학에서는 이 서양 자연과학처럼 아주 명확하게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들 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의학에서도 말을 했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무협소를 써놨죠. 이걸 과연 믿고도 이렇게 써야 될까? 이건 없애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pH 이 생성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한양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건 옛날에 사람들이 몰라서 이야기한 거니까 현대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이지만은 인체가 36.5도라는 열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의 작용 중에서 이런 온유 작용에 의해서도 열을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온유 작용이 어떻게 해서 36.5도라는 체온을 만드냐 이거에 대한 설명 못했죠. 그냥 기를 봤을 때 기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한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 음식물이 어떻게 해서 어떤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가지고 체온을 만들게 되느냐. 이거 뭐 현대 과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하는 게 일단 쉽죠. 현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런 영양소가 어떻게 변해서 열량을 발생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야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한의학에서는 또 좀 다른 용어로 써 이런 뭐 상화론이라고 해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육기 중에서 풍한소속조화 중에서 화라는 이런 이 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화, 군화라는 게 있는데 이 상화에 의해서 열이 만들어진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인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재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도 기의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런 기를 변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의 생성을 말할 때 기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 이 음식물이 어떻게 작용을 거쳐가지고 기라는 걸로 되고 혈도 되고 진액도 되고 정도 되고 당부의 영양물질 공급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물. 그래서 음식물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느냐, 어떤 장부에 거쳐서 그 장부에서 어떻게 변화돼서 뭘로 가느냐 하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 도식화하야죠.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음식물이 위장에 왔을 때 위장에서 어떻게 변하고 이걸 또 12장 거쳐서 소장, 대장 가는데 위장에 있던 음식물의 영양물질이 비장으로 공급되고 비장에 있던 공급된 물질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로 보내고 아래로 내려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식물이 이 순서대로 돌아다니면서 각각 기혈, 진액 같은 걸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여러분이 생리학을 배우면서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답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답을 거의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전에 그 기말고사 문제는 그거였어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각 장부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혈진액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순환하고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음식물 장부의 기능, 작용, 위치,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기혈진액의 생성, 그 운행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라. 설명이 아니라 그냥 도표 하나 딱 주고서 그 도표를 다 채워 만들어 넣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뭐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 게 여기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는데 그거를 이제 생리학을 배우면서도 좀 더 구체화 시켜주고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온유작용 같은 경우 36.5도라는 기온을 만들어낸다. 라는 식으로 기의 작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기에 대해서 뭐좀 토닥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히 그려놓은 거니까 뭐 좀 더 생각해보고 인강에서 했던 내용에서 스캔 받아가지고서는 뭐 여러분들 자료를 만들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지들만 쓰더라고요. 나한테 주면은 나도 활용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쓰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